화면을 보시면 1층에 있는 용상팔사,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용상팔사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이 용상팔사는 말 그대로 용우에 있는 8개 살,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용상팔살이 앞에 있는 용자는 산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용이란 무엇인가 할 때 낳는 이 용은 산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상은 한문 그대로 하면 윗상자, 그러면 이 산 위에 있는 이 살이라는 나쁜 걸 얘기하는데, 이 나쁜 게 8가지 있다는, 그러면 바꿔서 다시 풀려면 용우의 나쁜 방위가 8개 있는데, 이 8개의 방위는 꼭 피해야 되는, 그래갖고 이 나침판에서 가장 중요하게 태극에 가장 가까운 1층에 뒀다는 것을 인지하셔갖고 이 용상팔사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용상팔사의 기본적인 의미가 왼쪽에 지금 쭉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이 용상팔사의 기본적인 식구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한문으로 되어 있어갖고 일부러 한문으로 지금 이렇게 기재를 해놨는데요. 이해가 되시면 한문으로 이해를 하시면 훨씬 더 빨리 용상팔사를 이해를 하실 수 있고요. 아니면 한글로 풀어서 용상팔사를 이해하려고 하면 아무래도 시간이 좀 많이 걸리실 겁니다. 그러면 한문 구조로 되는 것들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이 한문 구절이 4개가 있는데, 이 4개의 구절로 용상팔사의 8개를 설명하고 있는다. 그러면 처음에 나와 있는 게 이게 처음 이 감룡, 권토, 진산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2개를 한 짝으로 했습니다. 2개를 감룡. 그러면 감룡이 용상팔사 중에서 1번입니다. 여기가 1번. 그 다음에 권토가는 두 번째가 권토라고 읽고요. 여기가 용상팔사 중에서 2번째. 여기가 2번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2개가 아니고 이렇게 3개를 한꺼번에 진산우로 읽습니다. 진산우. 진산우로 읽어갖고 여기가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살. 자, 그 다음에 이제 내려오면 손계, 건마, 태사도 이렇게 하고 손계가 이렇게 4번째입니다. 4번. 자, 그리고 건마. 건마가 5번. 자, 그 다음에 태사도. 자, 이렇게가 6번.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밑으로 세 번째로 가시면 간호. 여기가 7번째. 그리고 이적하는. 여기가 8번째. 그러면 이제 용이 조심해야 될 8개 살을 지금 다 설명을 드립니다. 한번 간호, 이적까지가 8개고, 이런 것들이 살이라는 걸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위살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룡, 권토, 진산우, 손계, 건마, 태사도, 간호, 이적, 위살료. 그래갖고 8개를 간단한 한문 구조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한문을 이해를 하시면 훨씬 더 빨리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마지막에 이제 4번째 구절에서 이런 살을 만나면 보시는 것처럼 앞에 있는 이 한문 글씨가 나타나고 있는 게 무덤을 이야기하고 있는 무덤 총자입니다. 총. 뭐 천마총, 뭐 황룡총 이런 거 얘기할 때 왕릉 같은 큰 무덤을 얘기할 때 총이란 그런 한문이고요. 두 번째 거는 집을 이야기하고 있는 택. 그러니까 무덤하고 집에서 만나면 만날 봉자 반드시 피해야 된다는 일단휴하고 휴식으로 들어간다는 걸 설명합니다. 그러면 다시 앞에서부터 설명드리면 감룡, 권토, 진산우부터 손계, 건마, 태사도 쭉 나와서 뒤에 총택, 봉지, 일단휴. 그러면 앞에 있는 8개 이런 위험한 살을 피하지 않으면 휴식으로 들어간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앞에 있는 이 8개를 표시하고 있는 한문 구조를 충분히 이해하시면 이 분설해서 한번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화면을 보시면 앞쪽에 있는 1번에 있는 감룡 하고 2개씩 끊기로 했으니까 2개를 보시면 일단 1번이 이렇게 감룡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감룡은
그 산에서 내려오는 산줄기를 이야기합니다. 이 산줄기. 여기는 산줄기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 감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앞에 선천팔계나 아니면 후천팔계에서 많이 보셨기 때문에 이 방위 개념은 후천팔계라고 형성됐다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감이 나타내는 방향이 어딘지를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감이 나타나는 방향은 북쪽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북쪽에서 내려온 산줄기에서 앞쪽에 있는 향을 해야 되는데 이때 향하는 것을 금기시하는 게 진이라는 겁니다. 진. 그러면 다시 화면을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용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용. 이 용이라는 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진을 표시하기 때문에 진 방향으로 하지 말라는 그런 뜻으로 감룡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감룡곤토 진산우에 관련되는 아주 세세한 걸 한번 다시 화면으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이제 24개 방에 대한 방위 기본 개념 구조도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앞에서 보셨는 감룡이라는 것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임자 쪽 북쪽에서 내려온 것을 가지고 감룡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이렇게 감룡에서 이렇게 산줄기가 내려오면 그러면 이제 제가 가운데 열십자에 해당되는 이 부분에 집을 짓든지 뭐 아니면 다른 행위를 하려고 하는데 이대로 산에서 내려왔는 이 산줄기의 기운을 따라서 이대로 집을 짓는다든지 아니면 돌아가신 선조분의 묘를 쓰게 되는데 쓸 때 앞쪽으로 정남쪽으로 보면 뭐 큰 해가 없을 수도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아무 문제가 없으면 괜찮은데 앞쪽에 예를 들어서 뭐 큰 절벽이 이렇게 가로막고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다른 쪽을 보고 지금 뭐 집을 짓는다든지 해야지 바로 앞에 이렇게 큰 게 가로막고 있으면 이 기운에 눌려갖고 오히려 다른 쪽을 보고 있는 것만도 못하니까 이때는 이제 어쩔 수 없이 방향을 우측 또는 좌측으로 방향을 틀게 되는데 이때 방향을 틀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이 용상팔살입니다. 그러면 다시 화면을 보시면 보신 것처럼 북쪽에서 지금 이렇게 산이 쭉 내려왔고 이대로 나는 쓰고자 했는데 앞이 이렇게 턱 막혀서 쓸 수가 없으니까 방향을 튼다고 이렇게 옆으로 틀었는데 이때 틀었는 방향이 쳐다보니까 이렇게 을진 쪽으로 그러면 앞에서 설명드렸는 용에 해당되는 이 진이 나오는 방향으로 틀게 되면 용상팔살에 걸리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용상팔살에 걸리면 이 19절 4개 중에서 맨 마지막에 나왔는 총택봉지일단요. 그러니까 집을 쓰든지 아니면 무덤을 쓰게 되면 그냥 휴식으로 들어간 결론으로 그냥 죽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화면을 보시면서 산줄기 내려왔는 것에 따라서 집을 짓는다고 생각하시고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집을 안치하는데 제가 집을 짓는 위치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을진 쪽으로 이렇게 향을 하게 되면 용상팔살에 걸린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죠. 결론적으로 지금 보시는 게 임자룡에 을진향을 하면 용상팔살이다. 나머지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는 것들인데 좀 천천히 한번 진행 방법을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마찬가지로 밑에 나침판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두 번째 있는 게 보시면 이렇게 곤신에서 곤의 방향에서 산줄기가 진행했을 때 그러면 곤에서 내려왔는 그대로 간인 쪽으로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이때 쓸 수 있는 입장이 안 되니까 방향을 틀게 되는데 이때 틀게 되는 방향이 곤토니까 이 곤에서 내려왔는 산줄기에서는 토의 방향으로 이 토라는 것은 이 토끼를 이야기하는 거죠. 토끼를 이야기하니까 이쪽 방향으로 쓰면 용상팔살에 걸린다는 거죠. 그러면 앞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집 그림을 가지고 보시면 이렇게 집을 짓게 되는데 똑바로 내려온 동북쪽으로 또 쓰기가 곤란하다든지 아니면 아까처럼 이렇게 앞에가 뭐 절벽이 있다든지 해서 도저히 쓸 수가 없어갖고 방향을 틀었는데 이 나름대로는 동쪽으로 쓴다고 썼는데 이 동쪽이 이렇게 용상팔살에 걸리는 이런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화면으로 보시면 이런 경우에 곤토, 진산우 할 때 이 감룡 곤토에서 이 곤토에 해당되는 곤신용의 간묘항을 하지 말라. 간묘항. 그러니까 정동쪽을 바라보지 말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한번 보시면
세 번째도 마찬가지로 나침반에 있는 형태에서 요쪽에서 정동쪽에서 지금 산줄기가 이렇게 내려오고요. 정동쪽에서 산줄기가 내려오면 이때 진산호니까 내려온 쪽에서 곤쪽으로 지금 쓰지 말라는 그런 뜻으로 원숭이 후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문 자체로는 조금 많이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한문을 일단 좀 숙지를 하셔야 되는 입장인데 뭐 시간도 안 되고 너무 어렵기 때문에 보시는 이 마지막에 있는 이 후자가 지금 24개 중에서 12개로 나타나고 있는 음의 기운, 그러면 띠로 얘기하면 원숭이에 해당되는 납신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납신자. 성씨에서도 많이 쓰고 있는 신자. 이 신자하고 지금 이 진산후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후하고 같은 의미로 쓰고 있는 결론적으로 우리 한글로 표현하면 그냥 원숭이를 뜻하고 있습니다. 원숭이를 뜻하고 있는데 이 원숭이 방향으로 하지 말라는 거죠. 이렇게 곤신양. 그리고 앞쪽에서 내려왔는 이 산은 산줄기는 감묘룡인데 이 감묘룡을 여기 표현하기를 이렇게 진산으로 표현했습니다. 진산. 이 진산은 팔개에서 나타내면 동쪽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 동쪽을 나타내는 이 진이 우레를 나타내는 그런 뜻으로 쓰이고는 정동쪽을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정동쪽에서 내려온 산줄기를 앞이 막혀갖고 좌우로 틀 때 이때 트는 향을 남서쪽으로 잘못 들어갖고 곤신향을 하게 되면 이 용상팔살이 걸린다는 거죠. 그러면 네 번째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번째로 보시면 마찬가지로 나침판에 있는 상황에서 나침판의 손사 쪽 손개 건마 태사도니까 이 손이 내려오고 있는 산줄기에서 그대로 지금 이렇게 집을 쓸 때 경유 쪽으로 이렇게 쓰면 마찬가지로 용상팔살이 걸린다는 그런 뜻으로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용상팔살의 어떤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단락에 있는 손개 건마 태사도에서 두 번째 게 이렇게 손개, 그 다음에 건마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태사도. 그럼 앞에서 보셨는 것 같은 이런 용상팔살 구조들을 그대로 잘 이해를 하시면 뭐 하고 있는 방법들은 동일한 방법으로 쓰고 있는 것들이니까 앞에 더 이상 앞을 보고 쓸 수가 없는 경우에 좌측이나 또는 우측으로 방향을 틀 때 이때 틀 수 있는 방향이 좀 조심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이 용에서 반드시 피해야 될 8가지 사, 그게 용상팔살이었습니다. 이 8가지 중에 아주 특이한 게 있는데 특이한 것만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건해룡의 병호양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경유룡의 손사양. 그 다음에 간인으로 내려온 이 자리를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게 간인양 인에서 이렇게 쭉 내려오면 이대로 그대로 이제 곤신향 쪽으로 이렇게 집을 짓게 되면 큰 무리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집을 내려오고 있는 쪽으로 지금 거꾸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나침반에서 그림으로 이해하실 때는 거의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 같은데 실제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줄기가 어디서 오는지 모르고 있는 입장에서 이런 경우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간인양의 간인용의 간인양. 그러면 이제 그림 가지고 설명을 드려보면 예를 들어 지금 화면에 나타나고 있는 오른쪽에 제가 그림으로 표시하면 산줄기가 언덕을 이렇게 져갖고 이렇게 내려. 그건 이렇게 내려와 있는 산줄기가 어디서 출발해서 어디로 진행하는지를 모르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 내려와 있는 것에 따라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쪽을 보고 이렇게 집을 짓는다든지 하면 문제가 되는 경우들을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때는 이제 본인이 산이 여기서 왔다고 이렇게 착각을 하고 짓는 거고요. 실제로는 산이 낮은 쪽에서 자기 있는 쪽으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이 향이 호랑이를 뜻하고 있는 간이라는 거죠. 이렇게 간. 이 산이 동북쪽에 간에서 내려와갖고 지금 왼쪽으로 산이 진행하고 있는데
본인이 앞에서 보시는 지도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갖고 뭐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지도를 통하지 못하고 그냥 기본적으로 산이 나타나 있는 것을 보고 산은 당연히 낮은 데서 높은 데로 흘러가는 거지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낮은 쪽을 보고 그냥 앞에 그 집토 고르는 방법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저후고 내지는 배산임수 그런 형태에 따라서 하시다 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낮은 쪽으로 하는 사례들이 있는데 그럴 때 이제 오는 이 방향이 동북 쪽에서 오면 간인이 되는데 이 간인 쪽에서 호랑이 쪽을 방향을 보고 쓰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간인용의 간인향이 걸게 됩니다. 그러면 이 좌측의 그림처럼 오고 있는 쪽에 오고 있는 방향으로 이런 묘를 쓰게 되니까 굉장히 위험한 그런 살에 걸리는 거죠. 그리고 반드시 피해야 되는 용상팔살 중에 제일 위험한 살 중에 하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